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교감 강재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설명회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설명회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좀 감회가 좀 새로웠거든요. 제가 이제 교무주임이 된 해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바꿔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셨는데 때로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면서 그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다가 이성호 목사님과 박승영 목사님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명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효재 집사님과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지지와 그런 협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그런 순종의 결과로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아마 설명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목표 지점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은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적은 지식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가는데 한 학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이상주의자 같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또 때로는 샤워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아침에 학교 오면은 이제 우주선에 올라탑니다, 제가. 우주선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있으면 이제 장하리 선생님이 나타나세요. 선생님 내려오세요. 그럼 이제 내려와서 정신 차리고 내려와서 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완전체를 갖춰서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안정된 교육 시스템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에 대해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 결론,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는가? 시사인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 아시죠? 르몽드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시 교육에 찌들어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그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보통 이제 피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순위는 세계 최고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꿈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니까 과도한 경쟁입니다. 입시 경쟁. 마거릿 해퍼넌이라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경쟁을 마치 종교처럼 맹신해왔고 경쟁이 놀라운 효율과 기적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무한한 창조성과 눈부신 혁신을 안겨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부정부패, 사회적 역기능, 환경파괴, 낭비, 환멸, 불평등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경쟁이 왜 나쁠까요? 경쟁을 하다 보면요. 그 중에는 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걸 획책하죠.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결과만을.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 그리고 단일화되고 획일화된 어떤 잣대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네. 그런 공교육에서, 그런 교육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은 불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의 각자의 길을 찾아가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은 믿음과 실력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 양성이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죠? 이런 말이 있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성경은 살 수 있지만 믿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억지로, 강제로, 막 스파르타식으로 굴리면서 일으키면 믿음이 자랄까요?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충분히 믿음이 있는 아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뭘 하냐면 열매도 없고 심지어 세상을 섬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하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가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표를 통해서 변화받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실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도 억지로 강제로 안 됩니다. 한때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막 강조하면 성경을 언제 읽느냐, 성경만 잔뜩 읽히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하지만 실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기 안에서의 어떤 내면화 또는 변화, 성장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은 뭐냐면 믿음과 실력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 아이가 공부를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밖에서 보면 너무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정체성 교육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체성 교육에서 말씀과 생활을 하루에 1시간씩 1교시에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1시간이지만 저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19년 2월 8일 입학 설명회 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2022년에 한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성경 읽기 중요하면 오전 내내 성경을 읽힙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무실에 와가지고 우주선을 막 찾았어요. 또 우주선. 선생님들이 우주선을 다 치워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이거에 더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 실습이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짜서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에 부령 나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도.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를 더 다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체성 교육의 50%를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5대 핵심 역량 교육이에요. 말씀과 생활의 시간이 끝나면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핵심 역량 교육을 합니다. 5대 핵심 역량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기관리와 학습 역량은 담임이 관리하는 겁니다. 일어나고 자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계획을 바꾸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부분, 또 공부 스케줄, 진도 이런 것들을 다 담임 선생님이 1대1 코칭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공동체는 캠프, 태권도, 미술 이런 우리가 융합 수업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하는 수업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칙 준수를 우리가 공동체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은 저희가 융합 시간에 꼭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꿈 너의 꿈 콘테스트를 통해서 학기에 한 번씩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는 독서 창의 융합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고 읽은 내용을 깨달은 것을 쓰고 말하고 그리기까지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되면은 진로 심화 교육입니다. 진로 심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학습 코칭과 자기도 학습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도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봐 줘야 돼요.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진로를 해서 자기가 입시다 그러면 입시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직업군에 가길 원한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겁니다. 예체능계 그럼 미술 공부하는 거예요. 진로에 관련된 심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위해서는 진로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체험. 진로 체험에는 이제 간접 체험으로서 책을 읽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중3부터 고3 학생들은 다 지금 진로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 입시도 있고 공부할 양이 많고 하는데 이거 20% 가지고 되겠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이제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거예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한다.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성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됐어요.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기가 성경 읽을 시간을 따로 냅니다. 의무적으로 읽지 않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딱 눈빛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천고등학교 앞으로 구령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때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동료죠, 동료. 전우들이죠. 그때부터 확실히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학생들인데, 제가 2019년에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한테 공부를 왜 하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너무 분명한 그냥 명제예요. 사실은 말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저는 감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헌신의 의미,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목표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실력에 대해서인데요. 실력은 이제 아까 5대 핵심 역량에서 말씀드렸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융합교육, 창의교육이라든지 이쪽 분야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기 교육이에요. 2017년 그때는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이었어요. 이성욱 선생님이 저를 한번 부르셔가지고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를 왜 하려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3들이 수능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7명을 인터뷰했는데 아무도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왜 말을 못할까요?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공부해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입니다, 우리가. 근데 2022년부터 이거 그리기를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말하고 깨달은 내용을 그림으로 융합해보자, 그림으로 결집시켜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은 A4 사이즈를 준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A3를 주고 이렇게 크기를 좀 더 다르게 해가지고 주는데 제 목표는 1800에 900 사이즈를 나중에 고3 때 그리는 거예요. 저번에 성과 발표할 때도 그림 보셨겠지만, 우리 전시할 때 보셨겠지만, 제가 그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건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김혜은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보면, 뭐 잘 그렸네. 디테일 잘 살렸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친구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로 몰려서 옥고를 치르기도 해요. 이 깨진 유리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 고난, 유리 속에 있는 고난을 딛고 깨트리고 나간다는 걸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 발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 상처나고 그런 거친 발이에요. 그 유리가 깨지면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이 이게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고난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흑백으로 이게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느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떤 걸 그림에 넣어서 함축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작업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기 전에 엄청 고민합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있는데요. 처음 이거 과제가 던져지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머리치고 뜯습니다. 그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걸 다 끄집어 올려야 되죠. 선별해야 되죠. 섞어야죠. 그려야죠. 구도를 잡아야죠. 두 번째 그림은요. 역시 고2로 올라가는 김신지 학생 그림이에요. 여기 배가 하나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반을 잘랐습니다. 이 친구는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1학기 때는 과학이 흐른다라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부스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왼쪽은 과거예요. 과거고 오른쪽은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대죠, 근대. 그런데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부스를 그렸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르네상스를 배웠어요. 거기서 미술사를 배웠는데 캉브레 동맹 전쟁에서 이제 베네치아가 승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네치아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로 가려면 조각가 산소비노라는 조각가를 또 그려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로마 양식이거든요. 이게 아치형 그걸 또 그려놓았죠. 3학기 때는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의 유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1612를 넣어서 이게 굳건해 보이는 아주 멋있는 배죠. 변하지 않는, 변개되지 않는 성경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학기 때는 우리가 선교사들, 믿음의 선배들의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읽은 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짐 엘리엇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 중에 누가 짐 엘리엇인지 몰라요. 누가 짐 엘리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짐 엘리엇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걸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을 이제 항구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고 출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항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자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제가 불과 그 전 학기 때만 해도요,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단순한 그림. 그런데 제가 이 그리기를 넣었을 때 이제 제가 목표했던 것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자기가 배웠던 것을 압축해서 넣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수업에 있어서의 결실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고3들은 이것을 논문 쓰듯이 1년 내내 그려서 전시를 할 거예요. 졸업작품 전시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의 결실 중에서 이제 학습인데요. 학습은 저희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행복해 보이죠? 네. 저희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학생들에게 공부하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네.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억지로 하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죠?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활동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기 연주한다 그러면 악기 다 다뤄야 되죠. 에피소드 준비해야 되죠. 또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막 구상해야 되죠. 네. 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죠. 책도 읽어야 되죠. 네. 바빠요. 바쁜데 저는 아이들에게 바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피소드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굉장히 아이들 힘들어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정규 연주 준비하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야, 금방 좀 쉬어, 힘들면 쉬어 하는데도 아이들이 안 쉽니다. 네, 안 쉬어요. 시간 더 달라고 해요. 네, 일찍 재워야 돼요, 제가 막.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표를 세웠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자신이 알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이 거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100분위로만 성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좀 약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성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성적이에요. 2022년 9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5명의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어 성적에서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은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이고 4명은 고1이 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고1 학생들은 이때가 언제냐면 중3 때였어요. 중3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6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3등급이 올라가죠. 1년 한 3개월 정도, 한 15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5등급이 3등급, 4등급이 1등급, 3등급이 1등급. 2등급이 계속 2등급인 학생은 요 10월, 11월에 와서 고3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 내용이죠. 어려워진 내용을 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마이크를 빼고 할까요?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아침에 테스트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쥐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요즘 이슈잖아요. 국어 시험이 어렵다. 국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도. 자, 수학은요, 일반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이들이 5등급이면 그 아이는 버립니다. 5등급이 나오면 모의고사, 고1 첫 모의고사가 5등급이 나오면 그 아이는 버려요. 그런데 고1 첫 모의고사는 다 뭐죠? 4월에 보니까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럼 학생은 억울하겠죠. 나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중학교 때 건데 왜 나한테 중학교 때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 학생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해봐야 인서울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지금 7등급이었는데 3등급이 됐어요. 5등급에 와서 1등급을, 지금 거의 1, 2등급 안정급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성적 분포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두 개의 시험을 제가 극명하게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올라가냐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끄시고. 들고 갈게요. 마이크 테스트? 네. 보시겠지만 7등급이면요. 학생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는 그런 성적이에요, 사실은 7등급은. 네. 이제 3등급 정도 됐다. 고1이 올라가면서 3등급 찍었다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겁니다.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올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닥을 헤맬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닥을 길 때 성적이 정체됐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은 1대1 코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린 포기 없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5등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등급 나오고 고3께 1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다 2등급 이상씩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영어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년을 모의고사 보는데 계속 5등급, 4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6등급 좌절할 만 하잖아요. 때려칠 만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3등급을 찍어요. 다시 4등급, 다시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가 하는 교육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방법.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이 참고할 만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계속 연구하면서 학교 사례들을 이제 계속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학교고, 이 학교는 1915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요. 그런데 인지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찾아 나간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노작 훈련, 뭐 목공 훈련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8년 동안을 한 담임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속속들이 알겠죠, 그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그래서 진로를 추천을 해줘요.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거 합니다. 물론 독일하고 우리나라랑 환경이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좀 이렇게 우대받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어요. 이 학교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가. 그래서 8학년까지를 끊어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심화 과정으로 갑니다. 네.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화된 교육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은
예, 놀랍게도 제가 이제 학교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구성하다 보니까 이성호 쌤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강제경제는 진로를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중3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중3 때부터는 좀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해야 되고요. 고1은 너무 늦고, 중2는 좀 빠르고. 근데 여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 해가지고 연구를 좀 했죠. 두 번째 학교는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는 곳이에요. 물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는 것도 있는데 이곳은 미국에서 1% 안에 드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르쳐요. 그럼 이 학교에서 뭘 하느냐? 과목 시간이 있지만 교과목 수업이 없습니다.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12명이 앉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토론만 해요. 네. 사회 시간이다 그러면 책을 읽고 그냥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뭐 하느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산으로 갈 때, 이게 너무 또 벗어난다고 할 때 그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4년을 교육하고 났더니 이 학교 출신 중에 대통령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많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네. 근데 이 학교가 학생들을 철저하게 가려봤습니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거든요. 시험 볼 때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도 에세이를 써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다고 생각했어요. 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그게 뭐죠? 반짝 애가 학원 다니고 막 공부해가지고 성적 끌어올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했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트 같은 애들 모아놓고 책을 하루에 300페이지씩 읽히면서 책을 읽은 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예요. 상위 1%.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이 교육을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새로운 도약의해라고 생각해서 초중고 통합과정 개정 및 학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이미 4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4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12학년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발도르프 교육처럼 저도 생각하는 것은 8학년까지를 끊으려고 해요, 크게. 네. 그래서 8학년까지 기본 소양 교육, 뭐 책을 읽는다든지 토론하는 스킬이라든지 디베이팅 하든지 이런 걸 다 익히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9학년부터는 좀 우리가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12학년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 토론 중심의 창의 융합 교육이에요. 이미 저희가 중학교에서 맛을 봤단 말이에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갓 올라왔는데 자, 세상 때 베껴내야 되죠. 책 안 읽는 애들 이제 책 읽기 시작해야죠. 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다 보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죠. 운동도 시켜야죠. 밤에 재워야죠. 게임기도 뺏어야죠. 체력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애들이 이제 조금 고2쯤 이제 얘 좀 키워볼 만 하는데 선생님 저 이제 대학 입시할래요.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과정에서 좀 끝내주고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7년 그 당시부터 초등학교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교사의 코칭 역량 및 전문성 강화예요. 자, 아까 그 필립스 아카데미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하는 학교. 학생을 쫓아가려면 교사가 어떻게 돼요? 학생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대1 코칭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멀티 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발도르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발도르프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하는데요. 저희에게 또 하나 강점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창의성을 기르는 데서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놀이 중심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공부인 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놀고 있는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졸업학원 1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올라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G1반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 G1, G2, G3를 하는데 이걸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초2까지를 제가 지원반으로 묶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그 놀이 과정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창의 중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싹부터 아주 그냥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2 과정으로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중심의, 독서 중심의 창의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브루타, 디베이트, 독서 창의 융합, 이런 토론 기술들을 이미 8학년까지는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G3, 9학년, 즉 중3부터 고3까지에서는 지금처럼 현행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그 아까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하는 토론 방식이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리고 독서 창의 융합,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진로 맞춤 심화 교육. 입시면 입시. 그죠?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경쟁 상대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공교육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하시려고 하면 저 기분 나빠요. 세상 공교육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내려나가는 그 교육을 저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복받는 아이들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자, 교과 중심에서 독서를 통한 토론, 융합교육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 이 토론하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토론 전문 회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창의 교재를 뭘 찾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라인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미 이분들이 2003년부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재 쓰라고.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우리가 같이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윈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우리가 이제 토론 교재. 여기에는 단순히 토론뿐만 아니라 디베이트. 이걸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브루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대인 가정에 보면 식탁이 바로 뭐예요? 그냥 거기가 교실이에요. 엄마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거를 학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제 뭐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그냥 해주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학교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서 토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독서 토론을 하면 어떻게 했죠? 책을 먼저 읽고 토론해요. 근데 난 책을 읽기가 싫어.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글감을 줍니다. 흥미로운 글감을 읽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호기심에 따라서 질문들을 주고받아요.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연관 도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과 관련 연관 도서예요. 그 시스템을 다 따라가면 어지간한 교과 과정은 다 섭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올해부터 도입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교사 양육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 아이들 초급, 중급, 고급을 8학년까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학년부터는 토론, 독서 토론 디베이트 하크네스를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토론 대회도 이제 좀 참가하고 디베이트 대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과정은 독서 규정이 없어요. 자유 독서예요. 선생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뭐 그림책이겠죠, 거의. 예. 근데 G3부터는 900권을 읽어야 됩니다. G2부터는. 3학년에서 8학년,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6년 과정 동안에 900권을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천독, 1천독 독서 프로그램 이름을 책꿈이라고 줬어요. 책꿈 1천독 프로그램이에요. 900권을 끝내야 됩니다. 저는 중3이 되기 전에 애가 9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하크네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책, 두꺼운 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된 기독교 고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G3의 중3부터 고3까지는 100권을 읽습니다. 100권. 그래서 누적 1000권이에요. 그 100권을 가지고 4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교구 실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는 수학이에요. 이제 제가 수학도 바꾸려고 해요. 제가 이제 표방하는 건 구구단하지 않는 수학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구단을 외운다고 수학을 잘하나요? 여기 다 구구단 외우셨잖아요. 네. 수학 다 잘하시나요?
구구단을 못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구구단을 막 외워요. 99, 81. 그러니까 막 박수 소리가 들으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해. 아, 우리 아들 축하해. 근데 어떤 남자가 멘트가 나오는 거죠. 아, 구구단 외우셨군요. 이제 수학 포기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면 구구단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하는 거죠. 근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학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토론하는 아이들에도 수학 교재가 있거든요. 융합, 창의 수학 교재가 있는데, 그거 조금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엔 빈약해서 가배로 수학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배는 완구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학가배라고 수학가배, 과학가배, 창의가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중학교 2학년까지의 수학 과정을 다 가배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면이에요. 근데 여기 4D 프레임 선과 선을 연결해서 이제 입체를 만드는 건데, 이것이 국제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초등 고학년부터 4학년부터는 이걸 해가지고 중2까지, 그러니까 8학년까지는 이걸 교육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국제대회도 나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입체 감각, 수학, 과학에 대한 것들을, 물론 문제집도 풀 거예요. 창의 문제집도 풀고 연산 문제집도 풀 겁니다. 그런데 주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교구와 실험을 통해서 수학, 과학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수학 1, 2학년 이제 4D 매스라고 이제 토론 아이들이 나오는 교재고요. 근데 가배와 그다음에 4D 프레임 이렇게 해야 되고, 실험도 저희가 12년 과정 중에서 생애 분기를 맞아서 3학기, 5학기, 7학기, 9학기 때는 한 학기씩 실험할 수 있는 집중 학기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발달 단계별 읽기 중심 영어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읽기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구로서의 영어예요. 입시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입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영역이에요. 입시할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해야죠, 영어를. 근데 우리 학교는 이제 A2G를 원래 8학년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었어요. 끝내고 그 다음에 9학년부터 중3부터는 이제 그 A2G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다가 그 이후의 책들을 이제 구비해 놓을 거예요. 일부 구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로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 1, 2학년은 조금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리틀 박스라고 하는 요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교재라고 판단이 돼서 요 교재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끝나고 분반 모임 가실 때 학부모님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네, 그리고 학습 코칭, 자기도 학습을 통한 교과 학습. 이건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고시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4월에, 그 다음에 고2 때 봅니다. 고2 4월에.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도 물론 할 것이고요. 교과 연계도서 읽기. 이 교과 연계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문제를, 특히 국어를 못 보는 이유가 개념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교과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건 소설만 읽어서는 길러지는 지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교과와 연계된 도서를 충분하게 읽게 될 것이고요. 교과서도 물론 읽고 교과 문제집도 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학년부터 12학년, 중3부터 고3까지는 진화과 취업 등과 연계된 그런 집중학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면 입시, 또 자격증이면 자격증,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코칭 전문가들 위한 코칭 교육인데, 저희가 지금 코칭 선생님들이 요 한국 코칭학회에서 주는 인증선 다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인증선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권위 있는 거는 이 코치협회, 한국 코치협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코칭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증선을 따려면 여기 있는 교육을 받고 인증선을 따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자격은 갖췄어요. 그래서 올해는 비용도 훨씬 비싸고 과정도 까다롭거든요. 여기는 실기 시험도 보고 필기 시험도 봅니다. 실습한 것도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코칭 도전해서 이 코칭 자격을 습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코치에서 1대1 코칭으로 관리되는 학급인데요. 저희가 신앙, 생활, 학습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24시간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가정 생활합니다. 고3이나 돼야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영상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만든 영상 보셨겠지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죠. 9시 반 되면 잡니다.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계단 타고 샤워하고 공부하고 일과 시간 지나고 9시 반 되면 피곤해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고,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돼요. 당연히 학습도 안 되는 것이죠. 코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 코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문 코칭 그룹에 의한 1대5 크로스 체크 코칭이에요. 제가 5가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언어 파트예요. 국어, 영어, 외국어예요. 수리 탐구 파트, 수학, 과학 실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탐구 파트예요. 사회, 역사. 그 다음에 예체능 파트, 미술, 음악, 체육, 태권도. 그 다음에 진로 상담 파트에는 우리가 진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입시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학생 입학 사정 그런 거 하는 그런 인력들을 여기에 추가 배치할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은 다 경력이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에 준하는 합당한 자격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명이 오면 1차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1대1 코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5그룹의 코칭을 멀티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진로에 관련돼서 뭘 더 해야 될지를 24시간 코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좀 더 이제 체계화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학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립스 아카데미 돈 수억 갖다 바쳐야 됩니다. 발도르프도 꽤 비싸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 학교는 진리가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귀한 자제들 모아놓고 엘리트 교육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죠. 유명 인사가 되고 대통령 되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이들이 오늘 오후에 설교 때도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저는 저희 교육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갖춰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의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한 것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랬다면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을 텐데 작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제 7년을 제가 이렇게 교무직을 맡아서 해왔는데 이제 조금 반환점을 돌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희미하겠지만 저 멀리에 출구가 좀 보이는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주님이 서 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능가하는 아이들, 그거 기적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 시간에.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뛰어난 믿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붙잡고 오는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고, 고민도 했고, 갈등했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 왜 소중한 것이고. 교육은 할 수 있겠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내면화가 되고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를 능가하는, 우리 부모 세대를 능가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 정말 귀한 가치들을 물려주는 그 일에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를 보였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